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 패스랜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를 담당하는 김하연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우리 패스랜드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론, 문제, 모의고사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자, 교재가 구입이 안 되신 분은 여기 수험서 모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학원에서는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단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장점을 살려가지고 최적화된 프로그램 이걸로 통합을 시켜서 3단계 구성을 했어요. 이런 문제, 모의고사 다 무료지만 3단계 구성으로 압축을 해서 가장 빠른 구성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스랜드 고맙죠? 자, 그리고 우리 패스랜드 동강 2회독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는 시스템 요거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상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이 돼 있어요. 1차는요, 그렇죠.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부동산학 개론. 2차는요, 그렇죠. 부동산 공법.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세법, 중개업 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요거 있죠. 그래서 우리 1차와 2차로 나눕니다. 자, 1차가 있을 때는 1차의 비중을 둬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1차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부동산학 개론. 2차는요, 2차는 뭐가 있어요? 공시법령.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있잖아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부동산 공법, 그렇죠? 그리고 세법, 공시법령 및 세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문제, 40문제, 그 다음에 40문제입니다. 그래서 민법 40문제, 전 과목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잘 하시는 분은 절대로 불합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서서히 실력이 향상돼요. 민법 공부가 안 되시는 분요,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 향상이 더디죠. 자, 민법 공부가 되신 분은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요 6과목, 요거 2과목으로 봅니다. 6과목이 서서히 실력이 향상돼요. 근데 민법이 안 되신 분은 그럴 리도 없지만 여기 점수가 잘 나와도 민법에서 과락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 정도는 여기도 실력이 향상이 안 되지. 어찌됐든 1차, 2차 공시법, 세법 구분해서 6과목으로 봤을 때 6과목 중에서는 1차의 비중을 두시고요. 왜? 1차 합격하시면 그 이듬해 1차가 면제되고 2차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은 2개년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차, 2차 6과목 중에서는 우리 민법, 개론, 부동산 공법을 빅3라고 해요. 빅3. 왜? 학습 분량도 제일 많고 어렵고 처음엔 조금 지루해요. 학습 분량이 워낙 많아요. 다른 과목에 2배 내지 3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는 이 빅3 민계공의 비중을 두시고, 1차와 2차가 있을 때는 1차의 비중을 두시고, 그러면 딱 한 과목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물론 제가 민법 선생이니까 민법의 비중을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가 민법 선생이 그렇지, 그건 아니에요.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차 민법 시간이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확인해 봅니다. 자, 민법은 크게 나누면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5파트로 나눠요. 1조서부터 1118조까지 있어요. 그거를 독일법 체계에 따랐다 해서 우리 판덱텐 시스템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판덱텐 시스템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자, 민법을 크게 나누면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또는 물권편, 채권법 또는 채권편 이렇게 나누죠.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인문 강의 때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친족법, 상속법.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1차 과목의 민법은 민법이라고 잘 안 해요. 정식 제목이 뭐예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이 민사특별법이라는 건 뭐냐? 결국 민법 얘기예요. 자, 민법 중에서 우리 부동산 중개와 관련 있는 규정, 이거를 별도로 분리 독립을 시켰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계약법은 여기 채권법 소속인데, 이 채권법, 계약법 안에 우리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관련이 있는 뭐가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물권과 관련 있는 특별규정, 특별법,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거죠.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거를 분리 독립시켰을 뿐이에요. 결국 물권 채권입니다. 자, 요거는 1조서부터 1118조까지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뭘까? 그렇죠. 여기. 자, 물권, 채권을 합쳐서 우리 재산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 친족 상속을 합쳐서 가족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성상 친족 상속에서는 출제되지 않죠. 채권 중에서 계약법, 물권 중에서 질권 제외, 민법 총칙에서 앞부분 40% 제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문을 따져보면 1조서부터 1118조인데 총칙은 1조서부터 184조까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물권은요 185조부터요 372조까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 계약법은 373조부터 766조까지다 이 얘기예요. 자, 몇 조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친족법은요 767조부터 995조까지예요. 자, 여러분, 상속법은요. 상속법은 996조에서 1118조까지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1조서부터 1118조까지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요. 총칙 앞부분 출제가 안 돼. 물권에서는 질권이 부동산 질권이라는 게 없어요.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이 있기 때문에 질권은 제외합니다.
채권법에서는요, 그렇죠. 계약법, 계약총론, 강론만 공인중개사 시험의 대상이에요. 친족상속은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물권 중에서 부동산 관련, 채권 중에서 부동산 관련 특별 규정을 분리 독립을 시켜서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제목, 목차를 이해하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어느 과목에 어디를 공부한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우리 동영상 강의, 인터넷 강의를 들면 들을수록 실력이 향상되지만 이거를 무시하시면 실력 향상이 안 돼. 자, 그러면요, 우리 충칙에서는 여기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제 중에서 약 25% 내외, 그래서 10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물권에서는요, 여기서는 약 35%, 그래서 14문제 내외, 35% 내외 14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권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채권법, 계약법이죠? 계약법만 공인중개사 시험법이 대상이에요. 계약법에서는요, 약 25% 내외, 10문제 내외, 이렇게 출제가 되죠? 물론, 9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11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이러한 규칙이 지켜집니다. 자, 친족법, 상속법은 안 나오지. 특별법에서는요, 약 15% 내외, 여기서는 약 15% 내외. 그래서 약 몇 문제 내외가 출제가 됩니까? 6문제 내외가 출제가 됩니다. 가끔 뭐 7문제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5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거의 그러나 지켜지고, 최근에는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 얘기가 우리 책에 보시면 민법전의 편성 방법과 체계, 거기에 보시면 소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민법책을 맨 처음에 펼치시면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에 나오잖아요. 민법전의 편성 방법과 체계. 그러면 다시 좌측으로 넘어가시면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나오는데, 법률관계라는 것은 권리, 의무에 대한 관계로 나타나고, 권리변동이라는 것은 이러한 권리 등이 발생, 변경, 소멸됨을 뜻합니다, 여러분. 자, 제목, 목차 이런 거 장악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민법의 의의와 법률 관계, 그래서 맨 처음 민법의 의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민법의 의의 파악해 봅니다, 여러분. 민법이라는 건 뭐냐? 이게 백성민자라고 그랬죠? 자, 현대산업사에서는 백성이라는 말을 안 쓰죠. 순수하고 좋은 뜻도 있지만, 시민의 시자가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기울하는 법이다. 이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합쳐서 법률 관계다 그래요. 따라서 가장 작게 줄이면 시민 상호 간, 국민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법률 관계는 뭐예요?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 재산 관계는 뭐예요? 물권과 채권. 가족 관계는 뭐예요? 친족과 상속.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시민 상호 간, 국민 상호 간의, 시민 상호 간, 국민 상호 간의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물권과 채권, 친족과 상속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보시니까 형식적 의미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형식적 의, 실질적 의냐,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다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형식적 의, 실질적 의, 똑같은 얘기 여러분. 자, 형식적 의 또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것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민법전. 요게 민법전이죠? 요게 민법전이죠? 1조서부터 1118조까지 민법전의 내용. 요것을 뭐라고 하는데? 형식적의 또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민법 나왔는데 그건 뭐예요? 실질적 의미는? 에? 그렇죠. 요거는 여기 민법전 플러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사법은 제외하고 기타 민사특별법 등 부속 법령 등 민법과 관련이 있는 것 총 출동을 시키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포함시키면 부속법령, 민사특별법, 그리고 부속법령 이런 거 포함시키면 총출동을 시키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다스탠, 모른다스탠. 안다스탠이죠? 아니, 저기 존다스탠 한 분 계시네. 자, 우리 동영상 인터넷 강의는 저녁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 주간에 낮에는 일하시고 그 다음에 피곤해가지고 바로 인사하시는 분이 있어. 네? 자, 조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희시키기 위해서 가끔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어. 안다스탠, 모른다스탠 하고 아니면 소리를 빽 지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해 이해 못하시는 분 있으면 물구나무 서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저는 찬성한 것으로 알고 가끔 소리를 빽 지르다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의 의, 형식적 의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 확인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민법은 사법이다. 그리고 민법은 일반법, 일반사법이다. 그리고 민법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실체법이다. 이런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법이라는 건 뭘까, 여러분? 그렇지, 국민, 시민, 사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기울하는 법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자, 일반법은요,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장소냐, 적용상 제한 없이 두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요, 우리 간단하게 파악을 해봐요. 사법이라는 게 뭘까? 사법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인상호 간, 시민상호 간, 국민상호 간, 개인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기울하는 법이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계약? 갑 소유의 주택을 매매 계약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개인과 개인이다. 그러면 사법인 민법을 적용해야지. 그래서 민법이라는 것은 사법입니다, 여러분. 민법이라는 것은 사법이다. 주로 사인, 개인, 국민, 시민상호 간의 개인관계를 적용하는데 국가나 지자체 등도 사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을 한다. 그때는 사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로 개인상호 간, 국민상호 간, 시민상호 간,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래? 사인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기울하는 법이다. 그럼 반대되는 건 뭘까, 여러분? 반대되는 건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공법. 반대되는 건 공법인데, 이거는
시민상호간, 국민상호간, 개인상호간이 아니지. 그럼 뭐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상호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면 공법이죠. 자, 공법의 본색은 뭘까요? 옛날에 영웅본색 영화 유행했었죠? 공법의 본색은 뭐예요? 그렇죠. 국가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우리를, 국민을, 개인을 규율하려고 하는 본색이 있어요. 제한하려고 하는 본색이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국가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할 때 어떻게 적용될까? 그렇죠. 수직적 관계, 불평등 관계, 요걸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상호간, 사법, 민법은요? 그렇지. 뭘 규율하는 거예요? 평등 관계, 수평 관계, 요걸 규율하는 겁니다. 분쟁이 야기가 됐을 땐 요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되고, 분쟁이 야기 됐을 때 요 공법은 뭘로 해결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행정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돼. 여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은 민법과 상법 얘기하는 거고, 공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소속이 사법이다. 사인상호간, 국민상호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확인하셨어요. 자, 두 번째,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또는 일반사법. 자, 민법이 일반법 중에서 일반사법 소속인데, 일반사법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장소냐, 적용상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할 때. 그런데 반대되는 건 뭐가 있어요? 특별법. 그 다음에 사법이라고 했을 때는 특별사법, 이런 게 있겠지. 그러면 민법이 일반법 아니에요? 특별법은 뭐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민법상의 임대차가 임차인 보호가 좀 미흡해요. 민법에서는. 그럼 임차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이때는 여기에 특별법, 특별사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보호 규정이 미흡할 때는 특별사법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뭐 할 때? 주택임대차 계약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우선해서 보호한다. 그런 얘기죠. 자, 입문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필기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확인을 해요. 자, 그러면 형법은 뭐예요? 그렇지. 일반법, 일반공법이에요. 일반공법. 형법이 소속이 공법이니까. 그러면 형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범죄 행위와 관련됐을 때 어떠한 사항이냐,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장소냐, 적용사항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갑과 을세 폭행이 있었다. 그러면 일반법인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되겠죠.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냐, 어떠한 사항이냐, 어떠한 사람이냐, 적용사항 제한 없이 두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군인이요, 군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공법인 군형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가중처벌. 이걸 우선해서 적용해서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범죄 행위를 하시면. 일반 국민은 형법의 적용을 받고. 만약에 청소년이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오히려 보호를 해줘서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경우가 많겠지. 자, 실제 상황이었느냐? 실제 상황이었어요. 자, 제가 아는 친구 아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내업안에서 수류탄을 감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칵 뒤집혀서 3박 4일 만에 찾았는데, 뭘로 처벌해야 돼?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으로 처벌해야지.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학교 다닐 때 네 짝꿍 육사 같지 않느냐. 그래, 나랑 친했던 짝꿍 육사 같다. 지금 현직 사단장이다. 그랬더니 몇 사단이네. 몇 사단 얘기해줬더니 그 사단은 아니더라고. 그러면 사단장끼리는 통할 테니까 글로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해주라는데 내 이번에 수류탄 감춘 거를 사단장이 얘기를 해서 경감이 됩니까? 안 되지. 근데 그랬지. 야, 그 친구 요즘 연락도 안 돼. 투스타 되더니 전화도 안 받아. 연락도 안 돼. 옛날에 10여 년 전까지는 연락이 됐었는데 나도 몰라. 그랬지. 진짜야 진짜.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내 이번에 수류탄 감추고 군형법에 따라서 3년형을 선고받았대. 우리 때는 남한산성교도에서 했는데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지금은 여주교도 선고 어디로 간다네? 그래서 거기서 3년형 받고 복역해서 나왔다 하더라고. 제대했다 하더라고. 자, 어찌됐든 일반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법, 군인이 했을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군형법을 먼저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법이라는 건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장소냐, 어떠한 상이냐 적용상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특별법은요. 그렇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장소냐, 어떠한 상이냐 적용상 제한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먼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거는 뭐가 있을까? 실체법. 실체법의 반대는 절차법이에요, 여러분. 실체법의 반대는 절차법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실체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사항인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 건물을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실체법인 민법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권리는 뭐예요? 매수인의 권리는 뭐예요? 건물을 인도받아 등기하고 입주할 권리. 의무는 뭐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 그럼 매도인 갑, 건물 수자 갑, 이분의 권리는 뭐예요? 대금을 받을 권리. 의무는 뭐예요? 그렇죠. 잔금을까지 받았다면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 재산권의 이전 의무 다 그래요. 권리의무가 다 발생하지. 뭐에 따라? 실체법인 민법에 따라. 실체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 사항인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절차법이라는 건 뭐예요? 실체법이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권리, 의무에 대한 절차, 실현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죠. 만약에 매도인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계속 안 주더라고. 왜?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해주면 잔금 받아서 대출 받아서 잔금을 줄 테니까 중도금까지만 받고 먼저 등기해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해줬거든. 왜? 이분이 좀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라. 그들이 안 주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여기다가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제기해서, 자, 개인이 하는 것은 대개 가압류, 국가기관이 하는 건 압류예요. 그리고 가압류는 대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권리의무에 대한 실현의 절차는 어디? 민사소송법. 따라서 민법과 민사소송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의 관계.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다. 따라서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일반법, 일반사법이다. 그리고 실체법이다. 요거 세 가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문 강의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필기는 생략하기로 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 딱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산업사회가 발달됨에 따라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래도 민법은 소속이 사법이고 개인과 개인 사이 사인상호 간의 법률관계를 교류하고 일반법으로서 어떠한 장소냐 어떠한 상황이냐 어떠한 사람이냐 적용상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민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산업사회가 발달을 하면서 사법적 영역, 공법적 영역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중간적 영역. 그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법, 즉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은 공법의 요소도 들어가 있고 사법의 요소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구분을 할 때 사법과 공법을 구분할 때 민법은 소속이 사법이고 일반 사법이고 실체법이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민법의 의의와 민법전의 편성 방법과 체계를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맨 앞에 우리 그게 나오기 때문에. 자,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네모 2번 한 장 넘기시면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 제 2강 시간에서 하기로 하고요. 제 1강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